혼란 속의 독수리 술도가 재혼을 앞둔 커플 사이에 재산 포기 각서가 등장하고 갑자기 혈연관계 고백에 모든 가족관계가 뒤흔들리며 우상이던 나의 스타가 은퇴를 선언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까지 45회, 46회 요약 스토리 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를 좋아하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45화는 말 그대로 감정과 충격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호텔 복도를 지나던 장모 박정수,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이번에 마광숙 대표가 식음료 쪽 사장으로 온다더라. 에이 그건 너무 대놓고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은 박정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식음료 사장. 곧장 마광숙을 호텔 라운지로 불러내 앉히더니 말문을 엽니다. 내가 자네를 반대한 이유 알겠나? 나는 우리 딸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결혼을 바라봐야 해. 지금 내 정신이 온전할 때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네. 마광숙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아 결국 그 얘기시군요. 회장님이 프러포즈 하셨을 때도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돈에 관심 없어요. 제가 욕심 있는 여자 같았으면 진작 계약서 들고 달려갔겠죠. 하지만 박정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재산 포기 각서를 써줄 수 있겠나? 마광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쓰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바로 변호사 만나러 갑시다. 그 순간 호텔 로비를 지나던 한동석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고 달려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무슨 말을 하신 겁니까? 왜 광숙 씨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죠? 한동석은 눈앞에서 쩔쩔매는 마광숙을 보며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장모와 연인의 갈등 속에서 한동석의 감정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에는 마광숙과 오천수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장미애.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강수의 친엄마입니다. 이 말에 오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 집 돈 훔쳐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젠 친엄마라고요? 장미애는 눈을 질끈 감고 말합니다. 그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엄마라고 나서도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돈을 갚고 성공해서 그때 당당하게 데리러 오고 싶었어요. 오천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범수랑 세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오 교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세리도 알게 됐고요. 부탁드려요. 세리랑 범수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후 술도가 식구들은 모여 앉아 이 상황을 논의합니다. 오강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어요. 근데 범수 형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마광숙은 그런 오강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막내 정말 대견하다.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장미애의 복귀는 점점 현실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장미애는 분노에 휩싸인 독고탁을 마주하게 되죠. 뭐? 내가 강수의 친엄마라고 밝히고 왔다고? 장미애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합니다. 내 아들 강수에게 이제 당당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술도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 말에 독고탁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폭풍 전야의 분위기 속에서 장미애와 독고탁 사이의 전면전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의 가장 따뜻한 장면. 오홍수는 드디어 무대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어. 무대에 대한 갈증도 후회도 다 씻었어. 지옥부는 눈을 맞추며 묻습니다. 정말 후회 없겠어요? 오래 버텼어. 무릎도 시큰거리고 이젠 더 잘하는 후배들도 많아졌고 이젠 생활인 오홍수로 살고 싶어. 그리고 조용히 그녀에게 말합니다. 옥분아 사랑한다. 지옥분의 눈가엔 눈물이 맺힙니다. 이 말 듣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 순간 버스가 도착하지만 오홍수는 말합니다. 다음 거 타면 되지. 분위기 좀 챙기자. 그리고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 키스를 완성합니다. 다음은 7월 6일 방영된 46화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전날 장모는 마광숙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요구했고 그 현장을 목격한 한동석은 격분했습니다. 그 갈등 이후 박정수는 말없이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택시에 올라탄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장모 박정수의 기억력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단정하고 이성적이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혼자 외출조차 어려워진 상태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마침내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정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외출을 했고 서울 시내의 한 다방에 앉아 현실과 과거를 오가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방의 직원이 곧 마감입니다라고 말하자 박정수는 통금 전엔 집에 가야 하거든요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시계는 이미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그 순간 마광숙이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박정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광숙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고 지친 얼굴의 박정수를 조심스레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호텔에 남겨두고 오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편히 모실게요. 누추해도 오늘 하룻밤만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처음엔 경계하던 박정수도 그녀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오늘 고마웠어요. 딸 노릇하겠다더니 아주 빈말은 아니었어. 그날 밤 한동석은 마광숙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 치매세요. 한동석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한동석은 마광숙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정수는 자네 집보다 여기 공기가 좋았어. 단잠 잤어라며 웃었고 한동석은 경치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따뜻한 햇살 아래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들이 도중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광숙 씨 말이야. 첫인상에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 시동생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니까 그릇이 크단 생각도 들고 그녀의 말은 칭찬이면서도 마광숙을 향한 진심 어린 수용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광숙은 동석과 정수의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동석은 광숙과 둘이 걸으며 말했어요. 광숙 씨 아니었으면 장모님 혼자 미국 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두 사람의 사이엔 또 하나의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의 감정이 아닌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의 각성이었죠. 하지만 같은 시각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모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딸 오한이를 육아 도우미에게 맡긴 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는 그가 떠나자마자 아무런 보고 없이 한이를 나영은에게 넘겼고 나영은은 당연하다는 듯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한이를 안고 조용히 말하죠.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잠시 후 오범수가 독고세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나영은은 불타는 질투와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나영은이 아니었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정보다도 더 본능적인 집착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죠. 나영은의 등장은 단순한 삼각관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범수조차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딸이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누구보다 철벽 같았던 독고세리는 한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또한 나영은이 다시 한이의 엄마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나갈지, 그 폭주는 어디까지 계속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남겨주세요. 이런 반전 안 놓치려면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다음화 주접단이었습니다.